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주름이나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들은 나이 드는 것을 더 외롭고 힘들고 심지어 더 좌절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적인 행동부터 깊이 뿌리내린 습관까지, 이런 습관들은 조용히 관계와 삶의 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습관들을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71세에 은퇴한 사서인 순애 씨는 한때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오랜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며 책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덜 찾아오고 전화도 덜 오고 가족 모임 초대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탓을 했습니다. 그저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을 밀어낸 건 아닐까? 순애 씨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였습니다. 아픈 곳이나 세상사에 대해 더 자주 불평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생각하며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이 되었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자신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멀리하고 변화에 저항했으며 심지어 도움이 필요할 때도 거절했습니다. 조금씩 이런 행동들이 그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에 빠집니다. 나이 드는 것을 서서히 더 외롭고 힘들고 좌절스럽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변화하기에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인식하는 것이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파헤쳐보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특히 헐번째 습관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가까이 하는 방법. 너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 되는 것. 순애 씨는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불평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투덜거리고 뉴스를 보면 세상사에 대해 한숨 쉬었습니다. 젊은 친척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선택에 눈살을 찌푸리며 내 젊은 시절엔 훨씬 예의 발랐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애 씨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정당하든 아니든 부정적인 태도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을 때보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방법, 긍정적인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났어. 어제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유플리프팅 해주는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불평 제한 시간을 정하세요. 좌절감을 표현하는데 2분만 할애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적인 것으로 넘어가세요.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유행이나 아이디어를 곧바로 뒷미스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손주가 새로운 앱이나 게임에 빠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지만 끊임없는 비판은 벽을 쌓습니다. 2. 개인위생 및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순애 씨는 한때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블라우스 외출할 때마다
뿌리는 향수 외출 전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 화장을 하지 않고 미용실 가는 것을 거르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헐렁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생각하며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변화하는 방법. 매일 옷을 갈아입으세요.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기분 좋은 깨끗하고 잘 맞는 옷을 입으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즉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유지하세요.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손톱을 다듬고 머리 빗기나 피부 보습 같은 작은 관리 습관을 거르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행동들은 뇌에 나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활기찬 색상의 옷을 입으세요. 밝은 색상이나 잘 코디된 옷은 기분을 좋게 하고 더 단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의미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세요. 좋아하는 시계, 예쁜 귀걸이 또는 향수 한 방울은 기쁨과 정체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고집이 세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 순애 씨는 항상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루틴을 좋아했고 아는 것에 충실했으며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전화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가르쳐 주겠다는 제안을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소식을 공유했지만 그룹 채팅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참여를 거부했고 그녀는 사진 재미있는 비디오 생일 알림 등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변화하는 방법. 안 될 것 없어. 대신 한번 해보지라고 말하세요. 시도하려는 의지는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예리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즉시 무언가를 차단하는 대신 기회를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저항하는 대신 손주나 자녀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함께 배우는 것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듭니다. 작은 변화부터 받아들이세요. 하룻밤 사이에 기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문자 보내기, 새로운 취미 시도하기 손주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은 작은 조정을 통해 주변 세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 물건을 쌓아두고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는 것. 순애 씨는 항상 감성적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생일 카드, 언젠가 읽으려 했던 신문더미 수년간 입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보관했던 옷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아늑했던 그녀의 집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차마 버릴 수 없는 물건들로 압도당했습니다. 변화하는 방법. 작게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상자 하나, 선반 하나씩 시도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압도될 수 있지만 작은 단계는 관리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놓아줄 때입니다.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소중히 여길 가족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물려주세요. 정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매일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간단한 습관이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성을 생각하세요. 어수선한 공간은 낙상 및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깔끔한 집은 외관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빨리 인내심을 잃는 것. 순애 씨는 사소한 일들이 자신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스스로를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젊은 계산원이 물건을 봉투에 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리고 서툴렀고 순애 씨는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한순간 계산원은 얼굴을 숙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순애 씨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입이었고 긴장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싫어했던 빠르게 화를 내고 너그러움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변화하는 방법, 반응하기 전에 멈추세요. 짜증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 화낼 가치가 있을까? 관점을 바꾸세요. 느린 운전자는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수 있고 산만한 계산원은 힘든 학생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은 좌절감을 이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들을 친절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화를 내는 대신 미소나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간단한 천천히 하세요라는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육지온이 너무 많이 말하고 듣지 않는 것. 순애 씨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유할 이야기가 있었고 해줄 조언이 있었으며 되새길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덜하고 통화를 할 때도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전화도 잘 안 하고. 딸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가끔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통화할 때마다 엄마 이야기뿐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순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화를 얼마나 자주 독점했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끼어들고 딸이 문장을 마치기도 전에 조언을 하고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렸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화하는 방법,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맞추세요. 한동안 이야기했다면 잠시 멈추고 넌 어땠니? 넌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세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 전에 끼어들지 마세요.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주에 흥미로운 일 뭐 있었니? 처럼 진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온전히 집중하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들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대신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순애 씨는 독립심이 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심지어 이웃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간단한 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차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느라 애를 먹고 있을 때 지나가던 친절한 청년이 보고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순애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허리가 아팠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육체적인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우려는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그녀의 태도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인 이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돌봐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돕고 싶어 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더 이상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연결을 촉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돕도록 허용하면 따뜻함과 공유된 인간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요.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유용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만약 아무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 없다고 느끼겠죠. 다른 사람에게 도울 기회를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다음에 누군가 도움을 제안하면 네, 정말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원이 필요하면 직접 요청하세요.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삶을 즐기기에는 너무 인색해지는 것. 순애 씨는 항상 돈에 신중했습니다. 쿠폰을 노리고 휴가를 건너뛰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어떤 구매든 망설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지혜 씨가 시골로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밌을 거야. 순애야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쉬자. 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삶은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경험이 소유물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행, 외출, 취미와 같은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지속적인 기쁨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은 빠르게 가치를 잃습니다. 이 단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즐기세요. 돈은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저축과 삶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세요. 맛있는 저녁 식사 취미, 짧은 여행 등 그런 순간들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세요. 즐거움을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하세요. 저축액 중 일부를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특별히 할당하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구 젊은 세대를 깔보는 듯이 말하는 것. 순애 씨는 손자 민준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민준이가 방문하는 것을 고대했지만 최근에는 방문 시간이 짧아지고 더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이야기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앱에 대해 언급하자 순애 씨는 한숨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엔 이런 기술 필요 없었어. 애들은 화면만 보는 대신 밖에서 놀았지. 민준이는 조용해졌고 몇 분 후에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애 씨는 후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를 밀어낼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젊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가 알았으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뒷미스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젊은 세대를 밀어내는 이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예전이 더 좋았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해받기보다는 비판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되기보다는 거리를 만듭니다. 시대는 변하고 괜찮습니다. 모든 세대는 다른 도전과 기회에 직면합니다. 연결은 비판이 아닌 격려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세상에 열려 있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뒷미스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내 젊은 시절엔 그런 거 없었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재미있겠다,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시도해보세요. 공통점을 찾으세요. 오늘날 그들의 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비판 대신 격려하세요. 젊은 세대는 지지를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말은 낙담시키기보다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순애 씨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기쁨 대신 익숙한 가슴에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수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 결코 해결되지 않은 언니와의 다툼, 그리고 인생에서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끄지 못하는 오래된 영화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원한과 후회를 붙잡는 것이 해로운 이유, 현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오래된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순간들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해칩니다. 비통함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고 정서적 자유를 찾는 방법,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용서를 실천하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나쁜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현재의 긍정적인 어떤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편지를 쓰고 놓아주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 느끼는 모든 것을 적고 종이를 찢거나 불태우는 것으로 해방을 상징하세요. 순애 씨는 항상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현기증이 나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냥 나이 드는 것의 일부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잔을 잡으려는데 평소보다 심하게 현기증이 났습니다. 카운터를 잡기도 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에 통증이 번졌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움직이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작은 증상이 더 큰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기증은 탈수증이나 뇌졸중의 초기 징후일 수 있고 피로는 정상적인 노화이거나 진단되지 않은 심장병일 수 있습니다. 검진을 미루면 결과가 더 나빠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숨가쁨, 갑작스러운 변화 등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조기 치료가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방이 위기 관리보다 쉽습니다. 식단 약물 또는 생활 방식의 사소한 조정이 주요 건강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정기 방문은 심각해지기 전에 숨겨진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현기증, 가슴 통증, 건망증 또는 체중 감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일상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순애 씨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수년 전 친구들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가족 모임에서 춤추는 자신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었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삶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뉴스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기쁨을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 지혜 씨가 영화 보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마지못해 순애 씨는 동의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지 않았던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틀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중요한 이유.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기분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웃음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면과 외면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웃고 웃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에 더 많은 기쁨을 초대하는 방법,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코미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긍정적이고 유플리프팅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일상생활에서 유머를 찾으세요.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작은 실수나 사고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과 다시 연결하세요.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삶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순애 씨는 그날 밤 지혜 씨의 집을 나서면서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부엌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애 씨는 작은 습관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고 부정적인 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고 기쁨을 다시 초대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연결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이 더 자주 전화했고 이웃들이 들러서 이야기했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그녀의 따뜻함에 반응했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원한 후에 외로움의 무게가 사라지고 웃음, 감사, 목적의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도 더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성찰하고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 습관들 중 자신이나 아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는 무엇인가요?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